안녕하세요. 시골 촌누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북부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경기 북부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리시, 남양주 가불병, 동두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대략 전부 서울 북쪽인 거죠. 지금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요 지역구가 입력이 되고 아직 영상이 안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아직 입력도 아예 완전히 되지 않은 지역은 밀양, 의령, 함안 뭐 이렇게 있는 경남 지역 한 군데가 의령군 데이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완성이 안 됐고, 인천 동구 미추홀 을 쪽은 뭐 윤상현 후보랑 남영희 후보랑 소송이 진행 중이라 뭐 자료를 못 내주겠다 그래서 아직 아예 이제 거기는 포기를 해버렸고요. 그러고 나면 서울도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전체를 훑어보려고 하니까 동작구에 그 스캔 분량으로 해서 3장인가 4장인가 그 투표소 3군데 4군데가 아예 숫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스캔이 돼가지고 그거는 다시 재청구해 놨고, 부천시 병 같은 경우도 이 소사구가 그 관외 개표 상황표에 기계랑 사람이 분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요거는 아예 진행표를 공개 청구해서 다시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쭉 이제 지금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쪽 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지역에서도 없다. 혹시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올려놓은 영상에서도 없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진짜 빠진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리. 요거 이제 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개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우선 나눠지는데, 사람이 그 개표기에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후보별로 분류를 하죠. 분류를 못하고 남은 숫자는 이 심사 집계부로 넘기게 되면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해서 무효표까지 딱 결정을 내리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 발표는 기계 결과랑 사람이 분류한 결과랑을 합쳐서 이 개표 결과로 발표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개표 결과는 개표기로서 이렇게 분류된 결과는 뭐 재분류한 한 45개 지역 45개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계를 다시 돌릴 때마다 같은 수를 넣어 가지고도 뭐 분류가 같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지역별로 전라도 광주 쪽을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전부 민주당이 유리하게, 그렇게 된 결과를 보고 이거는 무시를 하기로 하고, 이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이 득표율에 방점을 두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를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상황표를 여기 쭉 전부 입력을 해서 이제 그 합계를 낸 게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개표기에서 당일 득표율은 49.5%예요. 이제 61,366호 투표수 중에 3,388표를 얻었으니까 49.5%인데, 사람이 분류한 그 득표수로 계산해 보면 총 사람이 분류한 투표수가 유효 투표수가 당일 득표 1397표인데 그중에 547표가 윤호중 후보가 얻어서 39.2%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에서의 득표율
49.5% 하고 요 사람이 제약인한 득표율 요 차이가 10.4%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4%라고 하는 게 여기에 플러스가 표시가 됐다면 사람이 한 거보다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이만큼 10.4%포인트 이렇게 더 높다는 뜻인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이만큼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개표율은 못 믿겠고, 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에서 계산한 이 득표율을 가지고 이 득표율을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가 곱해서 나온 숫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숫자의 이제 의미는 제가 쭉 과정을 종합해서 보면 전체 하여간 유효하게 구분된 그 유효 득표수를 전부 수개표로 했었다면 이런 숫자가 나올 거라고 추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소선상이랑 구의 부재자 투표는 수작업을 했다는 전제로 그냥 여기다 합산만 단순히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선관위 발표로는 54대 43으로 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이긴 것처럼 돼 있지만, 이 당일에서 10점 몇 프로, 막 10.4% 이렇게 부풀려지기를 대놨으니 그 영향을 빼고 전부 수개표로만 했으면,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것까지 하여간 포함해서도 개표기를 안 쓰고 사람이 수개표를 했다면 오히려 나태근 후보가 49.8대 47.1로 이긴 선거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선거여도 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같은 득표율을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죠? 여기서 보세요. 36,000대 25,000인데 이게 관내로 가면은 더 뒤집어져 버려, 오히려. 예? 그래서 요 당일 득표율대로 사전선거에도 득표율을 보였다면 민주당은 9,993표를 얻는 게, 관내 득표에서는 9,993표를 얻는 게 정상인데 21,396표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요 차이만큼이 부풀려져서 민주당에 더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11,404표야. 관내 득표수는 2,665가 부풀려졌고 국외는 178표. 그래서 14,247표가 부풀려졌는데 그게 43.5%다. 이 43.5%의 의미는 여기 이제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명이 투표할 때 43.5명이 유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143.5명이 됐다. 이 뜻인 거예요. 0.5명은 그렇지만 14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 부풀려진 숫자가 전부 이 민주당에 더해져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예? 그래서 그 영향까지를 뺀,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그 득표수를 계산해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57대 39로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야라는 뜻인 거예요. 구리시에서.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수개표만 했어도 이겼는데 왜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는 그냥 해봐야 입 아프니까. 전국이 다 그런 걸 뭐. 자, 남양주시 갑을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갑. 이제 그 의미는 설명을 드렸고요. 남양주시 갑은 5.3%가 조작이 됐네요. 네. 이 국민의힘 윤학준 후보한테서 이만큼을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한테 그나마 좀 적선 좀 했네. 여기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12,410명 34.8%가 더해진 거예요. 여기서는 수개표만 했더라면 수개표만으로는 뒤집지를 못해요. 거기 사전선거인수 를 부풀려 가지고 그만큼을 민주당에 넣어준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선거 부풀리기 된 숫자까지를 넣어서 개표기 조작이 된 거니까 그걸로는 뒤집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숫자만큼을 빼고 나면 48대 39로 국민의힘 윤학준 후보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와, 이 아줌마 지금 뭐 과방이야? 과방이 위원장이 됐나? 이 아줌마? 진짜 말하는 것도 보면 논리도 없고 완전 떼거지지 뭐야. 아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당선시켜놓고 그러니까 국회가 깝깝한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뉴스에 나올 때마다 신문 기사든 뭐 어디든 나올 때마다 거기 제 거에다 댓글 달지 말고요.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부풀리기로 해가지고 10% 이상 10% 가까이 증거를 지금 이기게 해놨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는 좀 두 단계 거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겠구만. 하여간 당신은 조작 없었으면 48대 39로 졌어 얘기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댓글에다 달아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뭐 있는 듯 없는 듯 국회의원인지 뭔지 4년 끝날 동안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까지 시비 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무슨 뭐 좀 민감한 법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좀 딴짓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정청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네. 정청래가 마포죠. 마포울인가? 여기도 개표기 조작으로는 못 뒤집고 여기 50%나 더 해줬으니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39,000명인데 19,000명을 거기에 쳐 넣었으니 2명이 들어갈 때마다 1명씩 더 넣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으니 뒤집어지냐고. 그러니까 이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 밑에다가 댓글로 야 어떻게 사전선거에서 2명 들어갈 때 한 명씩 쳐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만 딱 요 숫자만 기억했다가 그냥 하여간 근본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여간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정청래는 이렇게 당선된 놈이다 그렇게 하면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다시느니 그 노력으로 저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남양주시갑 이채민이 좀 날렸어야 되는데 남양주시 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3.9%. 국민의힘은 4.0% 빼가지고 여기도 개혁신당 조금 적선했네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서도 개표기 조작으로는 못 뒤집네요. 근데 뭐 45%나 16,000표나 더해가지고 여기다 쳐넣어줬으니 그거 빼면 53대 46으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선관위 발표는 57대 41. 김병주가 이 사람이 군인 출신 아닌가? 남양주시 병 여기도 55대 42 정도로 민주당이 이겼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개표기 조작만 해도
개표기, 많이도 했네. 이게 어떤 10.1%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계산해 볼까요? 9,821표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관내, 관외까지 다 합치게 되면 25,000표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지. 12,000표가 국힘에서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더해주는 형태가 돼버렸으니까. 예? 실제로 표 차이는 개표 조작으로 인해서 25,000표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표기를 안 쓰고 사람이 했다. 뭐 표를 얼마를 쳐 넣었든지 간에 지금 17,500표를 인정하고 그냥 다 쳐줄게 하고 거기에 그 섞여진 부풀려진 그 유령표가 섞인 그 표를 개표기로 조작했다고 친 거니까, 그러면 개표기로 안 하고 그 더해진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니까 사람이 수개표를 했다 그러면은 50.37대 46.01%로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선거는. 그러니까 김영민이 이 사람 뻘소리가 아니야. 완전 생떼잖아,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정청래, 김용민, 뭐 옛날에 김남국이, 이번에는 누구야? 저 안산의 양문석이. 예?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김용민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어디고 유튜브고 뭐 방송이고 나와서 할 때마다, 예? 나올 때마다 댓글에다가, 예? 달기 좋잖아요. 오늘 문장 딱 좋잖아요. 김영민 저 사람은 개표기 안 쓰고 수개표를 했다 그러면 50대 46으로 졌어. 예? 이 얘기를 댓글로 달아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고소 고발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잖아. 가정도 명확하고. 예? 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 봤어. 예? 어떻게 사람이 한 게 더 정확하다고 보면 기계에서는 이렇게 다룰 수가 있냐? 예? 이거는 이제 물어오면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고발하면 가서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받을 때 가서 나는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사람이 개표를 했다면 뭐 실제 결과는 까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까봐. 사람이 직접 수개표를 해보자니까. 모든 표를 까봐서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거고, 뭐 조금 차이가 나서 승부가 안 뒤집어진다? 그러면 이거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봐서는 이거가 바뀔 일은 없어요. 뭐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도, 이게 샘플 숫자가 3,400, 13만 8천에 3,400이면은 한 2% 되는 거 아니에요. 2% 샘플링에서, 예? 이 4%가 차이 난다 그러면 이건 뒤집어지지 않을걸? 그것도 통계 전공하시는 분 한번 댓글 달아봐 주세요. 이게 몇 퍼센트나 될라. 이게 이제 실제로 전체 모집단 전체, 그러니까 전체 투표 용지를 다 수개표를 했을 때 이게 뒤집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고, 이거 뭐 후닥닥 끝내려고 하던 게, 다음 보려고 했던 게 동두천, 양주시 연천군 갑. 여기는 동두천시만 해당되던가? 양주시네, 양주시. 여기 정성호, 뭐 이재명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 요게요, 요 숫자도 가만 보면은 지금까지 요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당일 득표율의 격차가 더 커요. 예?
당일 득표율에서의 개표기 조작 비율이 항상 관내보다 더 높아. 심지어는 관내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걸 노렸냐면 이 4.15 때 사전선거에서 막 그 같은 비율일 거라 해가지고 추적해가는 그 과정을 시석시키기 위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요런 사례만 다 묶어서 하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요런 사례가 몇 %인데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거를 좀 강조해서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는데, 아무튼 지금 당일 선거에서만 한 7,000표 이상 가까이를 여기서 끄집어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뭐 60대 39, 40으로 이겼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이제 개표기 조작만으로는 좀 뒤집기에 역부족이었고, 여기도 50%나 집어넣은 거예요. 네? 두 명이 들어갈 때 한 명을 더 집어넣은 거야. 50%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를 따지면 55.6 대 44.4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긴 선거가, 네? 60대 39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연천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두천하고 동두천하고 연천인가? 동두천시하고 연천군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나는 지역구 확정하는 사람들도 웃겨. 아니, 양주시, 그래서 양주시 빼고 나서 동두천, 연천 묶었으면은 쉬울 거를 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연천군, 갑, 연천군을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면 여기는 동두천, 연천만 있고 갑에는 양주만 있고, 하여간 뭐 하나 곱게 보이는 게 없어. 한번 밑보이니까 계속 그래. 뭐 하나 좋게 보이는 게 없어. 여기도 당일 5.6%뭐 해서 총 6.3%를 조작을 해서 여기 걸 빼서 일로 넣었으니, 선관위 발표대로면은 이거야 당연히 뒤집어지지. 뭐 6%, 7%밖에 안 나는 건 당연히 뒤집어진다고 보면 돼요. 53.7 대 46.29로, 여기는 원래 이긴 데였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데도 있네. 원래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7% 차이로 이기는 걸로 돼 있었지만, 사전선거 수개표로 하고 그 중에 사전선거로 불러진 숫자를 빼게 되면 63대 36으로 이긴 선거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는 웬일로 이 부풀리기 숫자가 적네요. 여기는 처음부터 좀 포기를 하고 간 것 같아요. 사전선거인수 이렇게 적다는 거는. 셀이 넣어줘봤자 이기기가 어렵고, 괜히 왕창 올렸다가 포커스만 잘못 맞춰지면은 이 김성원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겼다 그러면 또 뭐가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살짝 처음부터 꼬리를 뺀 것 같죠. 그 다음이 어디였나요? 동두천 다 받고, 포천은 어디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아예 포천 가평이랑 묶였군요. 여기도 김영특으로 되지 않았었나? 맞죠? 여기도 알딸딸하게 새벽까지 막 접전 뭐 엎치락 뒤치다 가다가 결정된 것 같은데, 여기도 5.9%나 더 했네. 그래서 50.5 대 48.4가 아니고, 이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에서 부풀리 영향을 빼고 나면 60.7 대 37.2로 이긴 선거였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사전선거를 하기 전에 뭔가 세팅값을 넣어서 된 거고, 이 개표기 조작은
뭐 해킹을 통하든 뭘 하든 해서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그 개표 당시에 뭔가 상황에 맞게 그 해킹을 통해서 세팅 값을 집어넣거나 뭐 그런 흔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좀 수사를 해보면 바로 튀어나올 텐데. 그래서 이게 혹시 뭐 국정원 가게 되는 사람이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제가 선배한테 물어봤을 때는 국내 파트가 완전히 지금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의 선관위에서의 역할은 그냥 뒷문만 열어주고, 뒷문만 열어준다는 게 그냥 개표기 노트북 인터넷에만 연결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무선 랜카드가 있다는 것 저번에 다 증명이 됐었잖아. 무선 내리는 게 뭐야? 요즘은 뭐 하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간 랜카드만 있으면은 통신은 된다고 보는 게 그냥 상식인데, 그렇게 해서 외부 무선 통신이랑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거는 선관이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분탕질을 치고 그거는 실제로 영역 의뢰를 받은 뭐 중국 해커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당교, 예? 공산 당교 그런 데랑 뭔가 관련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 해커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국내 파트가 아니잖아요. 외국 세력이 해외 뭔가 범죄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그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뭐 전에 모의 테스트를 했을 때, 모의 테스트라고 그랬나? 뭐 침투 시험을 했을 때 다 뚫렸다 그랬잖아요. 다 뚫린 거는 확인됐는데 선거에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마 그 정도 결론으로 감사원에서 했었나? 그렇죠? 감사원에서? 국정원에서 했었나? 감사원에서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뚫릴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각 개표기에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마다 무선 랜 카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압수수색 해보면 그게 현장에서 개표기 단말기를 조작하는 사람이 거기에 뭘 넣거나 하는 거는 그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참관인들이 있어서 워낙 어려운 일인 거고, 그냥 이 기계를 만들 때부터 그냥 뒷문을 열어줘 놓고, 에? 도둑질을 시킨 거라 그러면 도둑질을 한 놈이 더 나쁜 거예요? 우리 집 도둑질을 하고 문 열어준 새끼가 더 나쁜 새끼야? 아무튼 국정원에서도 이거를 혹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내 정보 파트가 아니고 이게 해외에서 뭔가, 예? 우리나라의 이 정체성이나 그 시스템을 흔들려는 세력들의 책동이라 그러면 그 책동도 그놈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내부적으로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걸로 덕을 본 새끼들이 딱 한쪽이니까, 예? 그쪽 어디선가 결탁이 돼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해커를 쫓아가가지고 처벌을 못하더라도 여기 문 열어준 새끼나 이건 능지처참을 해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경기도가 좀 몇 군데가 남아서 경기도 나머지 지역 살펴보는, 경기도는 너무 많아서 이거 어차피 한꺼번에 찾아보기는 어렵긴 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구로는 4개인가 5개인가 하여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